이번에는 하이퍼네트워크의 원리와 제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이퍼네트워크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다른 신경망의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신경망입니다. 일반적인 신경망은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넣으면 분류 결과를 내고, 문장을 넣으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노이즈를 넣으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하이퍼네트워크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퍼네트워크의 출력은 이미지나 문장이 아니라 다른 모델이 사용할 파라미터입니다. 즉, 하나의 네트워크가 또 다른 네트워크의 일부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네트워크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델을 직접 바꾸는 모델 또는 가중치를 생성하는 신경망. 이것이 하이퍼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먼저 가중치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망은 수많은 숫자,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의 입력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합니다. 같은 문장을 넣더라도 모델의 가중치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노이즈를 넣더라도 디퓨전 모델의 가중치가 다르면 이미지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결국 모델의 능력과 성향은 가중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바로 이 가중치에 개입합니다. 다만 원본 모델 전체를 새로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 모델은 그대로 두고 그 모델의 일부 동작을 바꾸는 추가적인 가중치나 변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전체 모델을 다시 훈련하는 것은 비용이 큽니다. 모델이 클수록 GPU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하이퍼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보조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원본 모델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특정 스타일, 특정 캐릭터, 특정 도메인, 특정 표현 방식을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계열에서 말하는 하이퍼네트워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본 디퓨전 모델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델 내부의 일부 레이어에 추가적인 변환을 걸어서 결과의 스타일이나 표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외부 UI에서 하이퍼네트워크가 로아레이나 텍스추얼, 인버전과 함께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세 방식 모두 원본 모델을 완전히 새로 학습하지 않고 작은 추가 학습으로 원하는 특징을 반영하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작동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텍스추얼 인버전은 새로운 토큰 임베딩을 학습합니다. 즉, 특정 단어나 트리거 토큰이 특정 개념을 가리키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로아레이는 원본 모델의 일부 가중치 변화량을 낮은 랭크 행렬로 근사합니다. 즉, 모델 안에 작은 차분 업데이트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원본 모델의 특정 레이어에 들어가는 표현을 변환하거나 다른 네트워크의 가중치 일부를 생성하거나 조정하는 보조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텍스추얼 인버전은 단어 하나에 새로운 의미를 심는 방식입니다. 로아레이는 모델의 습관을 얇은 필터처럼 터씌우는 방식입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모델 내부를 지나가는 신호를 중간에서 다시 가공하는 보조 회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하이퍼네트워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조건에 따라 모델의 동작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기본 모델이라도 어떤 보조 가중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이퍼네트워크는 특정 화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이퍼네트워크는 인물의 질감이나 선처리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하이퍼네트워크는 특정 도메인의 이미지 패턴을 더 잘 재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퍼네트워크는 원본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본 모델은 여전히 기본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그 위에 방향성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네트워크는 새로운 거대한 모델이라기보다 기존 모델의 동작을 수정하는 작은 조향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신경망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입력 X가 들어오고 모델의 가중치 W를 지나서 출력 Y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 가중치 W가 학습 과정에서 고정된 값으로 결정됩니다. 훈련이 끝나면 W는 저장되고 추론할 때는 그 W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이퍼네트워크에서는 이 W를 다른 네트워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하이퍼네트워크 H가 있고 H의 출력이 W가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기존 모델은 YFX W입니다. 하이퍼네트워크를 쓰면 W 허트즈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는 YFX 허트즈가 됩니다. 여기서 G는 조건 정보일 수 있습니다. 스타일 정보일 수도 있고 태스크 정보일 수도 있고 사용자 임베딩일 수도 있고 특정 데이터셋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이퍼네트워크는 조건지를 보고 그 조건에 맞는 가중치나 변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하나의 기본 모델을 두고 조건에 따라 다른 가중치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번 거대한 모델 전체를 새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하이퍼네트워크나 작은 조건 벡터만 바꾸면 됩니다. 이 원리는 메타러닝과도 연결됩니다. 메타러닝은 모델이 새로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학습 방식입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새로운 작업에 맞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장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태스크가 있을 때 하이퍼 네트워크가 각 태스크에 맞는 작은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태스크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의 하이퍼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 인코더, U-net, VA 같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핵심적으로 노이즈를 점점 제거하는 역할은 U-net이 담당합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이 U-net 내부의 특정 레이어나 어텐션 관련 흐름에 개입해 중간 표현을 변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현은 도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큰 방향은 같습니다. 원본 모델을 그대로 두고 중간 피처나 어텐션 흐름에 추가적인 변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같은 프롬프트라도 이미지의 스타일, 질감, 형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만능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학습률이 잘못되거나 과하게 학습되면 결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 스타일은 잘 나오지만 다른 프롬프트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반복되거나 배경이 뭉개지거나 색감이 과하게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이퍼 네트워크가 원본 모델의 일반성을 너무 강하게 밀어버릴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퍼 네트워크 제작에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특징은 충분히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본 모델의 기본 능력은 망가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보조 모델이 아니라 전체 결과를 망치는 노이즈가 됩니다.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정 인물 스타일을 만들 것인지, 특정 화풍을 만들 것인지, 특정 질감을 만들 것인지, 특정 도메인 이미지를 강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모호하면 데이터도 흐려지고 학습 결과도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멋있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는 너무 넓습니다. 수채 화풍의 부드러운 인물 표현, 어두운 고딕풍 배경 질감, 고해상도 제품 렌더링 스타일, 이런 식으로 목표가 좁을수록 학습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셋 준비입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특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셋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미지 수가 너무 적으면 모델이 일반화하지 못하고 외우기 쉽습니다. 이미지 수가 너무 많아도 품질이 들쭉날쭉하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일관성입니다. 같은 스타일, 비슷한 품질, 명확한 주제, 반복되는 시각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풍을 학습한다면 선처리, 색감, 명암, 배경 질감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특정 캐릭터를 학습한다면 얼굴 형태, 머리카락, 의상, 특징적인 요소가 여러 각도와 상황에서 충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같은 이미지들만 넣으면 모델이 유연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다양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캡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을 학습할 때 캡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캡션은 이미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델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캡션이 부정확하면 모델은 잘못된 연결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이미지에 같은 단어만 붙이면 모델은 어떤 특징이 그 단어와 연결되는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장황하거나 일관성 없는 캡션을 쓰면 학습 신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캡션에는 핵심 대상, 스타일, 구도, 배경, 색감, 특징적인 요소를 적절히 담아야 합니다. 특정 스타일을 학습할 때는 트리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유한 스타일 이름을 하나 정하고 모든 캡션에 그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롬프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 학습된 스타일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본 모델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보통 특정 베이스 모델에 맞춰 학습됩니다. 기본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사 모델에 학습한 하이퍼 네트워크를 애니메이션 모델에 적용하면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니메이션 모델 기준으로 학습한 것을 실사 모델에 쓰면 표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어떤 베이스 모델 위에서 쓸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아레이나 엠베딩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한 환경과 사용하는 환경이 크게 다르면 결과가 불안정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하이퍼 네트워크 구조와 크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너무 작으면 원하는 특징을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면 과적합되거나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본 모델보다 훨씬 작은 보조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목표는 원본 모델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방향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를 크게 잡는 것보다 데이터 품질과 학습 설정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학습률을 정하는 것입니다. 학습률은 모델이 한 번에 얼마나 크게 변할지 정하는 값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낮으면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 결과가 쉽게 망가집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원본 모델에 영향을 주는 보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학습률이 과하면 스타일이 지나치게 강하게 들어가거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적인 학습률로 시작하고 샘플 결과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단계는 반복 횟수와 저장 주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텝을 반복하면서 진행됩니다. 초반에는 특징이 조금씩 잡힙니다. 중간에는 원하는 스타일이 분명해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과적합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중간 체크 포인트를 여러 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스텝이 항상 최고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3000 스텝보다 1500 스텝 결과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학습해야 특징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네트워크 제작에서는 중간 결과 비교가 중요합니다. 8번째 단계는 샘플 프롬프트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학습이 끝났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프롬프트에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프롬프트에서만 잘 나오는지, 새로운 상황에서도 특징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물 스타일을 학습했다면 정면 얼굴만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측면, 상반신, 전신, 다른 조명, 다른 배경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일 하이퍼 네트워크라면 풍경, 인물, 사물, 실내, 야외 등 다양한 장면에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9번째 단계는 강도 조절입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적용 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가 낮으면 영향이 약합니다. 강도가 높으면 스타일은 강해지지만 원본 모델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면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면 모든 이미지가 같은 질감으로 굳어버립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단계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상할 때는 무작정 다시 학습하면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합니다. 스타일이 너무 약한가? 형태가 무너지는가? 얼굴이 반복되는가? 색감이 과한가? 배경이 뭉개지는가? 프롬프트를 잘 안 듣는가? 각 문제는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약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학습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무너지면 학습률이 높거나 과적합이 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비슷해지면 데이터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 과하면 데이터셋의 색 분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안 듣는다면 하이퍼 네트워크가 원본 모델의 조건 반응을 너무 강하게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와 로아레이의 차이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로아레이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아레이는 가볍고 관리하기 쉽고 여러 도구에서 호환성이 좋습니다. 또한 결과를 병합하거나 조절하기도 비교적 편합니다. 그렇다고 하이퍼 네트워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모델의 중간 표현을 변환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델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도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작을 바꾼다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AI 시스템에서는 이 개념이 여러 형태로 이어집니다. 조건부 가중치 생성, 모듈형 모델, 어댑터 네트워크, 메타러닝, 태스크별 파라미터 생성. 이런 구조들은 모두 하이퍼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와 연결됩니다. 즉, 하이퍼 네트워크는 단순히 예전 스테이블 디퓨전 기능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더 넓게 보면 모델을 만드는 모델이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이퍼 네트워크는 생성형 AI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모델을 하나의 고정된 물체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학습되면 그 모델은 그대로 있고 입력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퍼 네트워크는 이 생각을 바꿉니다. 모델의 가중치 자체도 상황에 따라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 동적인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하이퍼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입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이 관점은 아레이즈, 로아레이, 어댑터,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프롬프트 튜닝 같은 현대 AI, 기법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 원본 모델을 그대로 두면서 외부 조건이나 작은 모듈을 통해 동작을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네트워크 제작을 실제 워크플로우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목표 스타일이나 목표 개념을 정합니다. 그 다음 일관된 이미지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이미지를 정리하고 해상도를 맞춥니다. 필요하면 중복 이미지나 품질이 낮은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캡션을 만듭니다. 캡션에는 트리거 단어와 이미지의 주요 특징을 넣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마더를 정합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를 어느 모델 위에서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 학습 설정을 정합니다. 학습률, 배치 사이즈, 반복 스텝, 저장 주기, 네트워크 크기 등을 설정합니다. 학습을 시작한 뒤에는 중간 체크포인트를 저장합니다. 각 체크포인트를 같은 시드와 같은 프롬프트로 비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지점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프롬프트에서 테스트하고 적용 강도를 조절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모델에게 어떤 특징을 얼마나 강하게 주입할지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네트워크 제작은 데이터 큐레이션과 학습 조절의 싸움입니다. 좋은 데이터가 없으면 좋은 하이퍼네트워크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좋더라도 학습률과 스텝이 엉망이면 결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이퍼네트워크는 작은 모델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작은 모델이 원본 모델 전체의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다른 모델의 가중치나 중간 표현을 만들어내거나 조정하는 보조 신경망입니다. 원본 모델을 완전히 새로 학습하지 않고 작은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의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특정 스타일이나 표현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목표 설정, 데이터셋 준비, 캡션 작성, 베이스 모델 선택, 학습률 조절, 스텝 비교, 적용 강도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하이퍼네트워크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작은 네트워크로 원본 모델의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점은 불안정성입니다. 잘못 학습하면 스타일이 과해지고 이미지가 무너지고 프롬프트 반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네트워크는 강력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도구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모델의 결과를 직접 만드는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조정하는 모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이퍼네트워크는 AI 모델의 안쪽에 또 하나의 작은 조향 장치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 조향 장치가 잘 만들어지면 원본 모델은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감각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조향 장치가 과하게 작동하면 원본 모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이퍼네트워크의 핵심은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하이퍼네트워크는 원본 모델을 지우지 않습니다. 원본 모델 위에 새로운 방향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이퍼네트워크의 원리이자 제작 방식의 핵심입니다.